삼사흥입 황천기라는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삼사흥입 황천기는 3명의 선비가 저승에 잘못 붙잡혀온 이야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 하던 시절 낙양동쪽에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시간적 배경은 막연하죠. 그냥 옛날인 거예요. 롱롱타임하고 낙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간적 배경은 중국이 되겠네요. 세 선비가 있대. 기질이 호탕하여 흘러넘치고 기질? 타고난 성품과 성질이 호탕하여 흘러넘치고 풍채 또한 당당하고 너그러워서 인색하지 않으며 괜찮은 인물이네. 문장은 200은 두보 200은 이태백, 두보 중국의 아주 그냥 시를 정말 잘 쓰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압두하고 자 상대를 누르고 1등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200 두보보다 뛰어나고 필법은 왕조를 묘시하는지라. 왕조? 왕조는 왕희지라는 사람과 조맹부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중국의 명필가이다. 묘시한다. 묘시 업신여기며 깔보는지라. 자, 여기까지 세 선비를 소개하고 있는 거네요. 뭘? 뛰어나다. 한 가지로는 함께 과공에 힘쓰니 과공, 과거시험, 공부. 마침 방춘호시절을 당하여 방춘, 봄이네요. 봄이 한창이다라는 얘기야. 호시절은 뭐 좋은 시절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죠? 당하여, 맞이하여. 주효를 가지고, 술과 안주를 가지고 동으로 백악산에 올라 장안의 길을 바라보니 만악 천봉이 적적한데, 그냥 조용하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쓸쓸하다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간수는 잔잔하고 십리강산 버들잎은 광풍에 흔들리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90춘강을 희롱하며 원앙새 비치금은 이리저리 왕래하며 각색 초목 무성한데 창송은 낙낙하고 녹죽은 어이하며 산유자 황양목 칡백층층 돌미목은 사면에 삼렬하고. 자, 마치 그냥 리듬이 있는 것 같죠? 그죠? 판소리도 아닌데. 간수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은 잔잔하고 버들잎이 흔들리고 꾀꼬리가 90춘강, 봄철 약 90일, 석 달 동안 맑고 깨끗한 날씨를 희롱하며 꾀꼬리가 즐기며 이렇게 되는 거죠. 원앙새 비치금이 이리저리 왕래하고 창송은 낙낙하고 녹죽은 어이하며 비치금은 물총새. 자, 창송은 낙낙하고 녹죽은 어이하다 대꾸법이고요. 낙낙 처벌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돌미목은 들매나무예요. 삼렬은 이거는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삼자를 보세요.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그루 있어요. 그죠? 세 그루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나무가 많은 숲이에요. 이와 도와 두견하며 각색꽃이 자욱한 곳에 만장폭포 맑은 물은 이골저골 합류하여 구비구비 출렁출렁 흘러가니 별건곤이 여기로다. 별건곤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무릉도원 내지는 이상세계가 여기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뭘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백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선비와 그 다음에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세 사람이 한 가지로 함께 경계를 완상하며 구경하며 흥치도도하여 금진미주와 옥반가요를 실컷 취하고
금준미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야? 금으로 도금한 항아리에 있는 맛있는 술과 옥반가요니까는 이거는 옥으로 만든 밥상 위에 있는 기가 막힌 안주를 실컷 먹고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봄 경치를 즐기는 풍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너무 먹었어. 너무 먹어가지고 세 사람이 광난을 해. 광난이라고 하는 건 먹고서는 토하고 설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병 나는 거야. 위장병이 일어나는 거야. 인사불상하였더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때 지부 염라대왕이 지부 저승세계 지하에 있는 부서거든요. 날마다 차사를 놓고, 차사가 뭐야? 저승사자예요. 사람 1,000명씩 잡아가더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여기까지는 뭡니까? 인간 세상에 대한 얘기다.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뭐야? 저승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전기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절이 태평하여 돌림감기 앓는 어린아이 하나도 없더라. 야, 매일같이 저승사자 보고, 야, 1,000명씩 잡아! 라고 했는데, 감기 걸린 애도 없을 정도로, 어때요?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저승사자 어떡하냐? 죽었어. 사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백악산에 올라가니 세 사람이 광난하여 반생반사였건을 반생반사 거의 죽게 되어 죽을지 살지 그냥 정신없어. 완전히 뭐야? 멘탈이 나간 상태야. 세 놈이, 이때 말하는 세 놈은 누구겠어요? 이거는 바로 욕입니다. 저승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논하되 두두두두두두 여기까지가 발단이 되겠습니다. 발단은 새 선비가 백악산 경계를 구경하다가 술과 안주를 너무 많이 먹고 광난을 일으켰네요. 여기서부터가 전개예요. 우리들이 왕명을 받아, 왕명? 염라대왕의 명령이겠죠. 매일 사람 1,000명씩 잡아가더니 오늘은 지부에 들어갈 경과거리가 없으니, 경과거리가 뭔데? 저 새놈이 죽진 않았으냐? 설마 경과거리야 못하랴? 경과거리가 뭔데? 일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요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루치 실적 정도 못하겠는가? 저 정도, 3명 정도 잡아가면은, 그래도 오늘 실적, 1,000명까지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면은 서지 않을까? 하고, 쇠채로 두드려 집으로 잡아 들어가니. 염라대왕 앞에서 최판관이 초봉초를 받는지라. 죄인을 문초해서 구두로 진술을 받는 걸 초봉초라고 한답니다. 결국 여기까지는요, 하루 할당량을 마치지 못한 차사가 선비를 잡아가는 거다. 어이가 없지요. 해학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자, 전개 첫 번째 파트예요. 새 선비가 집으로 잡혀옴. 세 사람이 애걸하여 가로되 우리들이 애매히 억울하게 잡혀왔사오니 덕분에 사화를 하여 주시면, 사자는 사사로울 사자예요. 화자는 화할 화자, 내지는 화해하다예요. 즉 지금 잡혀온 것을 개인적으로 잘만 해결해 준다면 억만양 명문을 하여 드리리다. 명문을 하여 드린다? 이게 무슨 소린데? 라고 했더니 풀어주면, 사화 풀어주면, 해결해주면 억만양을 주겠다는 문서를 만들어주겠다. 한마디로 차용증을 써주겠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세 사람이 자기네들이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뇌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억울하긴 억울해.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뇌물 주는 거야. 이런 건 결국 뭐냐, 이 세 사람이 오자마자 이 얘기부터 하는 것은 당시 인간 세상에는 뇌물이 어땠다? 만연했다. 횡행했다. 라고 하는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판관이 말하기를, 지부에는 환전할 길도 없고, 그래 네가 문서 만들어줘? 돈으로 바꿀 방법이 없어. 왜? 여기는 ATM이 없어. 은행이 없어. 신편도 없느니라.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명문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니네는 인간 세상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저승세계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이승과 저승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고 염라대왕 앞에 나아가니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지부에는 지하세계, 저승세계에는 사생공사가 소중하니 죽고 사는 것을 공적으로 판가름하는 일, 즉 한마디로 소송을 공평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 새 놈의 호패를 떼고, 호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분증이죠? 거주성명, 어디서 사는지 이름을 분명히 알아. 옳고 그름을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일 처리하겠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고 생사치부책을 내요. 생사치부책, 네가 이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부 다 기록한 책을 내요. 연조를 상고하라 하니 연조 해마다 한 일을 기록한 것을 그때그때 조목 적은 것을 보고하라 라고 하니 재판관이 명을 받아 자세히 보고하니 판결이 틀려 10년 후에 잡아올 사람을 일부러 잡아왔는지라. 뭐야 이거는 결국은 뭐야. 10년을 더 살 수 있을 운명인데 잡아왔으니까 얘네들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 3명의 차사가 그냥 임의로 잡아온 거니까 잘못 잡혀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에 재판관이 크게 놀라 이대로 염라대왕께 아뢰니 염라대왕이 물어 가로되 세상에도 인간 세상에도 탐관오리 수재곡법하는 것을 각별히 살피는데, 각별히 살핀다는 건 꼼꼼하게 살핀다는 거죠. 탐관오리 수재곡법, 탐관오리가 재물을 탐하여 법을 왜곡한다. 외자가 이게 이제는 구불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에요. 법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각별히 살피는데 하물며 지하세계, 이 저승세계에서 공사를 그렇다는 말이 어찌 그게 말이 되느냐? 인간 세상보다 법 적용이 엄격한 이 염라국에서 일 처리를 잘못했더니 말이 되느냐? 라고 화를 내는 거죠. 상제가, 옥황상제가 염라대왕 아니야. 이거는 옥황사제야. 옥황상제는요 여왕, 염라대왕보다 한 끗발 위에요. 연문이 지엄하신데 따지고 묻는 것이 매우 엄격한데 만일 이 일이 드러나면 선퇴후결할 것이니, 선퇴후결, 선 먼저 태 때려, 그 다음에 후 나중에 결, 옳고 그름을 결정내. 일단 벌부터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날 것이니 이 앞에 염려 무궁하게 빨리 내어보내라.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없던 일로 치게 후딱 마무리하려는 거예요. 왜? 옥황상제한테 걸리면 뒤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제가 알기 전에 바로 잡으려는 여망의 모습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전개예요. 잘못 잡혀온 인간을 돌려보내려는 염라대왕. 위기 부분 볼까요? 세 사람이 이 말 듣고 대의 크게 기뻐하여 염라대왕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자 이제는 뭐야? 자신의 억울함이 나와 밝혀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니? 큰 소리 치겠죠. 오케이? 책임져 이거죠. 인간 세상에 조용히 있는 사람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건 뭐야? 자기들이죠. 세 사람, 요 3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약한 차사를 보내요. 지약한, 매우 악한 차사가 뭐랬죠? 저승사자를 보내요. 잡아들여올 때 열 나흘 14일이 걸렸으니 왕한 왔다가 돌아가면은 28일이야. 왜 28일이야? 올 때 열 나흘, 갈 때 열 나흘. 그럼 뭐야? 28일이지 뭐. 그 사이 7일장을 하였는지 9일장을 하였는지 석 달관을 그대로 들리 만무하오매. 집에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야. 7일장을 치렀는지 9일장을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리는 당시에는 장례를 7일 동안 치르거나 9일 동안 치렀겠네요. 요즘은요. 요즘은 3일장이거나 5일장이죠.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거나 5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예전에가 조선시대가 훨씬 더 길었네. 어쨌거나 간에 7일이든 9일이든 석 달 동안 관을 그대로 놔둘 리는 만무하고
벌써 장례를 치러 시신이 없을 것이니 혼백 우리가 돌아간들 어디다가 붙이라 하시나이까. 몸뚱아리가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당시 사람들은요, 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사고예요.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인간 세상에서는 더군다나 육체가 없는 영혼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건 귀신이거든. 하며 발악이 비경하건을, 빗자는 아닐 빗자에다가 경자는 가벼울 경자야. 그러니까 가볍지 않건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중대하건을 염왕이 들음에, 염라대왕이 들음에 언즉 시하라 말인즉 옳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몸뚱아리가 없는데, 다 썩었는데, 그럼 몸뚱아리를 만들어야겠죠.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 환생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세선비. 이에 달래어 가로되 그러하면 아무 재상가의 너의 가문과 같은 집, 비슷한 집에 점지하여 줄 것이니 도로 나가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유하는 거죠. 환생이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염라대왕은 인간의 수명 내지는 죽고 사는 것을 관장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네요. 임의로 자기가 정할 수 있으니까. 조이 있는 사람, 조용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거라 가거라 하니, 한마디로 저승으로 끌고 왔으니 응당 그 값이라는 게 뭐예요? 대가.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우, 너의 가문과 같은 집? 왜 싫어? 그거는 억울하지. 그거는 왜? 나는 저승까지 와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야? 우리의 원대로, 소원대로 점지하여 주소서.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피해자로서 자신의 조건을 요구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요건 요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세선비는요, 살려달라고 뇌물까지 주려고 그랬어요. 그죠? 명문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했었어. 그런데 10년 후에 잡아올 사람을 잘못 잡아왔다고 염라대왕이 솔직하게 말하니까 어때요? 태도가 확 변하죠. 뭘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그래? 대가를 달라고 하죠. 이것은 결국은 강자한테는 뇌물을 주고 아첨하고 비굴하게 굴다가도 그 강자가 약점이 발견되면 이것을 물고 늘어져 역습을 하는 그런 인간 세태를 뭐한 것이다? 그렇지요. 풍자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래, 그럼 네 소원 말해봐. 했더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소원이 수다하오니 바라는 바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로 못할 것 같아. 글로 아리리다. 하고 한 장의 소지를 받들어 올리니, 소지? 어떤 청원서예요. 다 뭐뭐라고 하였으되. 자, 여기까지가 위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선비가 자신들의 소원대로 환생하고자 한다. 근데 우리가 전체 줄거리라든가 아니면 핵심 정리 살펴봤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선비의 얘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간단하게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제를 드러내는 건 세 번째 선비죠. 첫 번째 선비는 선비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구비하고 과거의 문과에 급제하여 어떤 위험이 천하에 진동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해. 그래서 염라대왕 알았어 콜 까 이럽니다. 두 번째 선비는 무과에 급제하여 병과에 힘쓰고 암행화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고 벼슬에서 물러났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그래 알았어 콜 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비의 소지를 쭉 읽어내려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선비와 두 번째 선비의 소원을 통해서 당시 양반들이 추구하는 행복관 내지는 당시 양반들이 추구하는 어떤 진로, 그 다음에 명예, 어떤 과거 급제하고 난 다음에 벼슬하고 뭐 이런 목표의식, 그치? 목표의식이라기보다는 일단 희망사항,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선비의 소원대로 환생하기로 한 염왕. 환생시키기로 한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죠? 자, 계속 갑시다. 자, 세 번째 선비의 소지를 보겠습니다. 다 남자, 즉, 다구하니. 다 남자, 즉, 다구하니. 이때 남자는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많으면, 즉, 구자가 근심구자야. 근심이 많으니,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라는 말 있죠. 자식이 많으면 근심 또한 많으니, 뭐해? 많을 필요 없어. 그냥 아들, 형제, 아들 2명에 딸 하나. 요 정도면 난 만족해. 그리고 낳고, 내 외손이, 내는 친손자, 외손은 외손자, 즉, 내가와 외가, 친가와 외가가 번성하여 각색 잠이 즐겨 하고, 곽분양의 백자 천손인들 여기서 더 할 것인가? 곽분양이라고 하는 거냐? 당나라를 일으킨 일종의 공신 신하예요. 그가 자식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래봐야 곽분양이 자식이 많은 것과 그 다음에 공신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야. 그 부귀 영화보다 내 팔자가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것보다 나보다 더 하겠는가? 내가 더하다. 내가 더 좋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부귀영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잘 되겠네요. 날마다 개경연이라 경연 좋은 잔치를 열고 화목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열 친척지 정화하고 친척 이웃들과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천륜지 락사로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들이 쭉 있으면 좋겠구나. 이게 세 번째 선비의 소원이에요. 집안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없고 모두가 해피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우상이 취월하니 뭐야 이거는 새긴 모양의 술잔을 날리며 달빛에 취하니 한마디로 풍류를 즐기니 의가지락이 조카도다. 의가지락 정도면 나는 만족해. 의가지락이 뭔데? 부부간의 화목과 즐거움. 1월 성진 광음 중에 1월 해와 달, 성진 별. 광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빛광자의 그늘음자예요. 그래서 빛과 그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세월이 흐르다 내지는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해와 달과 별이 세월이 빠름에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이 빠른 가운데 유수로 돼. 부귀인간이 유수야. 부귀인간이 유수 정해진 운수나 숫자가 그거예요. 순서가 있으되 다만 아끼노라 청천삭출 빨리 간들 어이야리. 청천 푸른 하늘에 삭출 깎아지름이 빨리 간들 어이야리. 결국 뭐예요? 흐르는 세월 속에 인간의 정해진 운수가 있다. 여기죠. 운명론적 태도예요. 세월을 아끼려고 해도 빨리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요 대목이에요. 인생무상이에요. 즉 요 대목은 운명론적 태도와 인생무상이 드러나고 있다. 한심하구나. 무엇이 한심한데 자연과 비교하니 인간의 삶이 한심하구나. 건고니 하늘과 땅이 아니 자연이 불로 월 장제하니 불로 늙지 않아 월 장제해. 한마디로 뭐야? 오래 존재해. 늙지 않고 오래 존재하니 자연은 늙지 않고 오래 존재해. 인간은 안 그렇죠. 정막강산 지금 100년이라. 정막한 강산은 이제 100년이라. 어렵고 못할 일은 장생불사뿐이로다 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 장생불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심하다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심하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장생불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유한성에 대한 안타까움, 한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또 하고 싶은 소망이 뭐야?
장생불사죠. 쉬워. 너무 쉬워. 쉽기는 무슨. 진시황과 한 무제도 채약 구선하여 신선이 되고자 약을 구하였으며 연년 익수하려다가 수명을 늘리려다가 변통 무료하였으니, 자, 뭐야? 변통한다는 건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야. 무료한다는 건 실패한다. 즉, 뭐야? 허사가 되고 말았으니, 그야 어찌 바라리요? 바랄 수가 없겠구나. 결국, 세 번째 선비는 장생불사를 하고 싶은데, 이 장생불사는 현실적으로, 자, 진시황도 한무제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랄 처지가 못 돼. 집은 지명이니 분은 분수예요. 명은 자 운명이에요. 결국 뭐야? 분수를 알고 운명을 알아. 그냥 나는 장생불사는 포기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그냥 죽기는 죽어. 죽더라도 병이 없고 성한 몸이 명철보신하면 더할 것이 없어. 이 정도면 난 만족해. 병 없고 멀쩡하게 있다가 그리고 죽는 거야.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일을 잘 처리하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뭐야 그거 치매 같은 거 안 걸리고 그리고 멀쩡한 정신으로 있다가 죽으면 더할 것이 없어. 자기 몸을 보존하다가 죽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살고 죽길 바래요? 수삼갑자를 누리는 거예요. 수삼갑자? 갑자는 60년이에요. 60년이니까 수3이니까 곱하기 3이 아니라 수 W. 그러면 최소한 3갑자. 그러면 3, 68, 180세. 와우. 누리다가 와석 종신 고종명이 소원이니 와석 종신 자기의 명을 다하여 누워서 편안하게 죽는 거야. 급사하는 거 아니야. 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것이 소원이니 복골 참상 교시 후에 이건 또 뭐니? 요 세 번째 선비는 한자가 정말 많아요. 하나 볼까요? 복골은 엎드려서 빌다란 뜻이에요. 참상은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가 없는 걸 얘기해요. 참상 요거예요. 교시는 시자가 보일 시자야. 그러니까 가르쳐서 보인 후에 이거니까 결국 뭐야? 엎드려 빌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가르쳐서 보인 후에 복망년치 긍지하시며 복망이에요. 복망. 자, 복망이라고 하는 건요. 엎드려서 빌기를 연지긍지. 이때 지자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다. 내지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연자가 불쌍할 연자, 연민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엎드려 바라건대 불쌍히 여기시고 애지율지 불쌍히 여기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의 소원 처치하여 주심을 의지에 무엇에 의지에 나의 소원에 의지에 처치 뭐에 처리해 주다요. 소원에 의지하여 의거하여 일을 처리해 주기를 천만 축원하나이다. 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세 번째 선비는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집안이 화목하고 집안이 화목한 게 어느 정도 화목해? 중국의 곽분양 정도 화목하고 부부 사이에 어떤 애정이 깊고 그 다음에 병 없이 오래오래 살다가 그 다음에 뭐해?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서 편안하게 급사하지 않고 죽기를 나는 바란다는 거죠. 한마디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병 없이 살다가 죽니까. 정말 이 세 번째 선비는요. 정말 아주 평범한 소망이죠. 그렇죠. 평범하죠. 자손이 번성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병 없이 오래 살다가 편안히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소망이에요. 쉬운가?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세 번째 선비의 소지를 쭉 읽은 염라대왕을 통해서 세 번째 선비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그럼 염라대왕이 알았어. 가! 이럴까요? 라고 했더니 염라대왕이 세 번째 소지를 보다가
그만 대로하여, 이때 대로는요 큰 길바닥이 아닙니다. 승질을 내며 꾸짖어 말하기를, 이 욕심 많고 무거불측한 놈아. 무거불측은 또 뭐야? 승질이 말할 수 없이 흉측한 놈아. 욕을 하네요. 너 들어라. 내가 천지개벽 이후로 만물 보응하고, 만물의 선악을 결과대로 갖고 인과응보한다는 거예요. 윤회지가와 윤회의 결과와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살고 죽고 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길흉지권을 모두 가지고, 좋은 것과 흉악한 것, 나쁜 것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억만창생의 모든 인간과 동물들의 수요장단과 오래 살고, 조금 살고, 한마디로 오래 살고 일찍 죽음과 선악, 시비, 옳고 그름을 평균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살리는 터에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인간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모두 하면 잘되게 하려면 잘되게 하고, 흉하게 하려면 흉하게 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터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염라대왕이 할 수 있는 일을 쫙 나열했네요. 성현군자라도 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선비의 소원이죠. 그 세 번째 선비의 소원은 누구도 못한다는 거야? 염라대왕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두 달라고 하니, 그 노릇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염라대왕 안 해. 뭐해? 내가 그거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살고 풍류를 즐기며 살고, 그 다음에 삼수갑자를 쭉 누리며 오랫동안 병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그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다. 그렇지만 그거는 쉽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반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당시 선비들이 그렇게 소망하나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말. 결말은 세 번째 선비의 욕심을 꾸짖는 염라대왕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선비들의 행복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사횡입 황천기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